내일 같고 내일도 어제 같고 전혀 이제 변화가 없는 생활을 이렇게 있다 보면은 별로 의욕이 사실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버릇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어쩌고 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신나는 일도 없고. 근데 사는 게 신나는 일이 없다는 거는 대단히 슬픈 일 아니겠어요? 전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사실은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인데 참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늘 하는 말씀이 해봤어?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해봤느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국에 있다가 근무하던 해미에서 얼마 안 되는데 서해안 방조제라는 게 있어요. 그 정지영 농장이라고 하는 서산 농장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면 전 국민에게 반대 5대씩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의 쌀이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그 땅을 개간한 거죠, 그분이. 그런데 그 땅을 개간할 때 한 군데서 그 다른 데는 전부 다 막았는데 어느 한 군데 물살이 아주 센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도저히 뭐 아무리 엄청나게 큰 바위를 집어넣어도 물살이 있어서 다 쓸려 나가고 도저히 이걸 못 막는 거예요. 몇 달이 걸쳐도. 정주영 회장이 이제 거기 가서 가만히 한참 들여다보더니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 자기 아들한테 전화하더니 폐유조선이 있느냐. 폐유조선. 그 이제 못 쓰는 유조선이죠. 한 200m짜리 유조선 있으면 하나를 보내라. 폐유조선이니까 이제 엔진도 없고 그냥 이제 해체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침몰을 시키고 그 배를 그 공간에다 침몰을 시키고 거기에 엄청나게 큰 바위 영혼을 집어넣어서 이걸 단숨에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그 토목공학계에서도 세상에 이런 방법이 다 있느냐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젊었을 때 서대문구 현저동,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서대문 구치소에 있는 그 뒤 언덕에 그 산동네에 그렇게 세를 살면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려대학까지 걸어가서 고려대학 도서관을 짓는 돌찜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한 말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얼마나 또 신나는 일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러한 의욕이 있고 삶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큰 성과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가끔 생각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별로 신나는 일이 없다. 신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우슈비츠라고 그 아이만이 만든 건데 그 유태인 학살한데 유태인이 한 100만 명이 죽고 그 일반 그 소수민족 죽은 사람들까지 한 110만 명 정도가 거기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도 이제 한 100만 정도 죽고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이거보다 더 큰 교실에 머리카락만 가득 있는 방이 있고 어떤 데는 어린아이 신발만 있고 다 죽은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 어떤 외과 의사 한 명이 거기 잡혀갔는데 유대인 이 사람이 이제 작업장에서 유리 조각 요만한 걸 하나 주워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갈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새벽에 눈 뜨자마자 면도를 했습니다. 저는 뭐 수염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데 수염 많은 사람들 면도를 이렇게 하면 이게 푸른 빛이 좀 돌죠. 그러면서 아주 생생해 보입니다. 강건해 보이고. 이 양반이 그 외과 의사는 계속해서 그걸 이제 수염을 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병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가스실로 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하는데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은 살아있고 쌩쌩하니까 차마 못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신다. 주님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오신다. 단지 우리가 성급할 뿐이다. 그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성급할 뿐이다. 주님은 오시는데 절망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결국 독일이 패망하면서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루하루가 좀 그렇게 신나는 날들이, 그리고 의욕적인 날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하루 종일 전화가 한 통도 안 올 때가 있어요, 핸드폰에. 근데 이게 하루면 괜찮은데 이틀, 사흘, 나흘, 한 사나흘이 계속되다 보면은 갑자기 큰 외로움과 어떤 절망감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잊혀지는 게 아닌가,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저기 있는 거죠.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넌 괴로움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하는 새가 하늘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 자신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그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없는 내 인생이었던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한 20몇 살 먹은 여자가 시한부 인생,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햇살도 그렇게 아름답고 다 좋은데 나 혼자 떠나는구나. 그런 절망감에 억울한 거예요. 불과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 억울하는 거죠. 이제 죽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동안 내가 못 해본 걸 다 해보겠다.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보고 가고 싶었는데도 여기저기 가보고, 그래, 나는 바람을 피우고 싶었는데 나는 바람도 피워야겠다. 이 여자는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게 오진이었어요. 오진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오진이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배반감을 느낀 게 아니라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런 이제 느꼈다는 얘기죠.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10여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우인 내시경을 하면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어떻게 잠이 깊이 안 들었어요. 소리가 다 들려요. 의사하고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위벽이 왜 이리 지저분해 하면서 한단 소리가 이거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수면 내시경 한다고 마취가 된 상태인데도 진땀이 나더라고. 그러고 나서 다 끝났더니 조직검사 하려고 위벽을 좀 떼냈다. 그러고 나서 한 열흘 동안을 열흘 후에 와서 결과를 보래. 그 10일 만에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하늘이 왜 그렇게 파란지, 저 하늘을 두고서 내 저 하늘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어떤 이상한 절망감 같은 거, 열패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런 얘기는 식구들한테도 말 못해요. 애들한테도 말 못하고. 그저 혼자 꿍꿍 앓면서 10일 동안 몸무게가 한 4kg가 줄더라고요. 4kg면 거의 좀 그런 얘기지만 삼겹살 집에 가면은 아주 많이 주는 집이 200g 주고 대개 뭐 요즘 160g, 170, 180g 주는데 200g 주는 집에 가서 4kg면 20인분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게 온몸에서 이제 빠져나갔다 생각하니까 이야, 참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하여간 열흘 지나가지고 가서 저걸 하다 보니까
양성 아니래. 암도 아니고 뭐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뭐 위장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술 좀 덜 마시라고. 그러고 나서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포옹이라도 하고 싶고 막 거의 그 정도의 느낌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이제 바로 와서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암이 아니래. 아마 그냥 모든 것이 뭐 먹는 것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숨을 쉬는 것도 그렇게 아주 가슴 뿌듯하고 그런 날들이 이제 계속되더라고요. 흔한 얘기로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긴 세월일까? 많아봤자 36,500일밖에 안 돼요. 100년을 살아봤자.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씩 맨날 넣어줘. 100년 동안 넣어줘.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거 다 해봤자 3억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새도 못 삽니다. 전세 못 얻어요. 3억 6,500 가지고 서울에서. 잠깐 돈 얘기 조금 하면은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1조 어쩌고는 조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1조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심심해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고조선, 위만조선, 기자조선 총 하다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 지금까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다 해서 하루에 이자 없이 67만 원씩 모아놓으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세운 날부터 오늘까지 나오면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나서 그 집에서 상속세를 11조를 물어내는데 11조면 얼마냐? 그때 역시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 세운 날서부터 하루에 740만 원씩 모아놓으면 그게 11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이 돈이라는 게 우리의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행복을 살 수 없이 단지 불행이 주는 고통을 조금은 막을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죠. 돈도 사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루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얼마 동안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어젯밤 잠든 건 저 세상으로 간 거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새 세상에 제가 새로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2월 말에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작년 2월 말에 어느 날 느닷없이 KBS를 가느라고 여기 503번 버스를 타는데 분명히 503번 버스를 탔는데 5503번 가는 날 잘못 탔나? 보니까 503번 맞아요. 그날은 괜찮았는데 그날 이제 술 좀 많이 마시고 와서 그 다음날 제 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2개야. 이상하다. 근데 그날 이제 저희 제자들이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가서 그야말로 위스키를 한 3분의 2는 제가 마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거울을 보니까 제 눈이 3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막 이만한 거야. 이상하다. 왜 이렇지? 거기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파트가 반듯이 서 있는 게 아니라 70도, 65도로 다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먼 건 아예 보이질 않아. 근데도 이 한문교실 결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건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 밀고 오느라고 할 수 없이 이제 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결석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이에요. 6년간 개근 개근은 기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오는데 한쪽 눈을 가리면은 정상으로 보여요. 이쪽 눈을 가려도 정상으로 보이는데 두 눈을 뜨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안과의를 갔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안과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 고칠 게 없대. 신경외과로 가래. 저 신경외과로 이제 찾아갔죠. 영등포에 이상구 신경외과인가? 거기 갔더니 우린 병원이 작아서 그런 거 못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서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더니 우리는 그 복시 전문의가 없으니까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든가 이대목동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가까우고 그래서 이대목동병원에 갔죠. 갔더니 의사가 들어가자마자 입원하라고 하더니 며칠 동안 한데 뭐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낫는데 운이 좋으면 2달 만에 낫고 운이 나쁘면 6개월 만에 낫는다고. 6개월 아니라 1년이라도 낫는 데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아니 기다리겠는데 그 보장도 없는 거죠. 아니 게 아니라 자다가 문득 눈을 떠서 보면 안방에 방에 걸려있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세로는 그대로인데 가로가 한 3배 정도 길게 보면 막 보이고 아니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절망감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다가 한 4개월 지나니까 약간 정도 이제 희미하게 옆으로 누워있던 건물이 조금씩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5개월 지나니까 이제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 성락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안 보였으니까 성락교회 같은데 1층만 이렇게 보였지 저 위는 전혀 안 보였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때론 이렇게 깊을 수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 친구들이 뭐니 얼굴 보면 제 친구 얼굴이 보인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식구들 애들 얼굴이 보인다는 게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고통이 온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만은 나중에 좋은 대가가 또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잠깐 여기서 윈스턴 처칠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도 이제 그러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좋은 점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야 너 같은 게 나 같은 친구를 어디서 만나냐 마 하면서 어떤 데 뻔뻔하게 그런 뭐 이제 폼도 잡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좋은 점. 윈스턴 처칠의 고모가 처칠의 비서가 되려는 여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칠이 얼굴이 험상궂게 생기고 무섭다고 그래서 너무 멀리하지 마라. 가까이 봐. 그러고 나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얘기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처칠의 나쁜 점을 찾으려면 5일간만 같이 있으면 그 나쁜 점은 다 찾는다. 그렇지만 처칠의 좋은 점을 찾으려면 평생을 같이 있어도 못 찾는다. 산다는 것은 뭐냐? 함께 일한다는 거 뭐냐? 좋은 점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네가 처칠의 비서다 해서 그냥 일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좋은 점을 찾는 어떤 긴 여정이다 생각하고서 한번 살면은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제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 죽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인가 1년 정도밖에 못 산다는 그 암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는 거니 자기 부인한테 내가 죽으면 절대 1년 안에 재혼하지 마. 그럼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고 3년씩 또 기다리지도 마. 3년 후에 재혼하지도 마. 그럼 내가 너무 또 괴로울 것 같아. 너 혼자 그렇게 있는 걸 보면은 2년 후에 재혼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그 부인하고 그렇지만 이 1년 동안 정말 같이 하고 싶은 거 같이 다 하자. 그래서 또 먹으러도 가고 그동안에 먹으러도 가고 그 녀석 얘기가 제일 맛있는 게 뭐냐 했더니 저쪽 안양시장 어디 시장 골목에 가면은 국밥집이 있대. 그 국밥이 제일 맛있더래. 평소에는 전혀 갈 수가 없는데 그 자기 부인하고
다 가봤대. 여행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부인 얘기가 20년 동안 같이 산 것보다도 그 1년 동안 함께 산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생활이었고, 그 기억이 자기 일생을 결국 그 여자는 재혼 안 했어요. 그 추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추억만 이렇게 뜯어먹고 살아도 자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가끔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의 얘기가 뭐냐면 대화의 중요성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남편이 하는 얘기 자기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아유, 또 무슨 헛소리야. 또 부인이 하는 얘기 남편이 아유, 됐어, 그만해. 하면서 이제 서로 말을 들어주질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1년 선고받고 나서부터는 대화법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법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빵점이고, 열심히 잘 들으면 50점이고, 맞장구를 쳐주면은 100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인데, 자기가 얘기하면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빨리 얘기해. 궁금하잖아. 하면서 하니까,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또 남편이 하는 얘기도,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 여선생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여선생님 이뻐? 하면서 하니까 대화가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 대화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전에는 그 부인이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었나 봐요. 그래서 서해안의 낙조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뭐 어쩌고 얘기하니까 낙조라면 그래도 파타야 정도에서 보는 낙조고 와이키키 해변에서 보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보는 낙조 정도인데 그걸 내 낙조라고 그러면서 맨날 퉁퉁거리는 소리만 하더니 그랬구나. 그건 얼마나 멋있었는데 내가 말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없던 정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는 여자가 생기면 친구 하나가 느는 거고, 여자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친구를 하나 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흔히 또 그러죠. 남자들은 지가 되게 잘생긴 줄 알아. 대개는요. 여자들은 자기가 되게 뚱뚱한 줄 알고. 그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그 이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사람과 내가 왜 평생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을까? 친구들 간에도. 그리고 나이 먹으면 이런 게 있죠. 느는 거는 고집이고 아주 뭐 섭섭함이고 이런 것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는 건 뭐냐? 밤잠 줄고, 이런 거밖에 사실 기억력 줄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산다는 것이 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겁니다. 저는 전화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도 그래요. 전화하면 한 번 안 해. 야, 어떻게 해서 내 친구 아무데나 누구라도 뭐 처형도 좋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전화 좀 하래요. 꼭 2번씩 하라고. 안 해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하고 나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실 옛날에는 전화도 그렇죠. 옛날 집에 전화 하나만 있을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전화통 계속 부대고서 며느리들이 얼마나 비기 싫어합니까?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부부간에도 그 부인이 계속 전화통만 돌려서 남편이 얼마나 비기 싫어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전화 한 대씩 호주머니에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방송국에 처음에 들어간 것이 74년 12월인데 방송공사로 되면서 옛날에는 공무원이었다가 KBS가 방송공사로 이제 국영기업체로 바뀌면서 그때 제가 공채 2기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무실에 직통전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교환전화고. 그 옛날에 전화 되게 귀했었죠. 예, 백색 전화, 청색 전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전화를 한번 하려면 교환한테 몇 번 좀 연결해 주세요. 꼭 이러면서 연사 섭외를 하는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이제 한 대 있는 거는 그 저쪽에서 차장 자리 앞에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해야 돼. 직통 전화는. 그러니까 보통 전화는 못 하고 시외 전화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기록해야 돼. 그래서 차장 결제 맡아야 되고 국제 전화 한 번 하려면 국장 결제까지 맡아야 돼요. 네? 차장, 부장, 국장. 요즘에야 뭐 그 카톡 전화라면 국제 전화도 공짜죠. 그렇게 이제 좋은 시대인데 사람들이 정말 앉는 것이 전화를 앉는 거예요. 전화 많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계속 사람들하고 아무 이유 없이도 너 잘했니? 그래 뭐 저거면서. 그래서 전화 한 번 했다고 해서 너무 길게 해도 별로 좋지 않고 전화는 한 통화 있고 3분. 옛날에 공중전화 있을 때 한 통화가 3분이었었죠. 또 권투 시합이라든가 레슬링 같은 경우도 1라운드가 3분이죠. 사실 3분이라는 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방송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저거 했을 때 뭐 함께 모니터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큐멘터리든 드라마든 무슨 뭐 토크 프로든 3분 이내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 작품은 실패라고 그래요. 뒤에 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미 관심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하여간 3분 이내에 전화를 간추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나이를 든 분들은 꼭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데 나만 듣고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설명 안 해줘도 돼. 다 알아요. 그 자기가 설명 안 해도. 그리고 애들한테도 야 그게 아니고, 애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손주들도 안 듣고. 걔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괜히 나만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이 든 분들 치고 젊었을 때 맨손으로 호랭이 앉아 먹은 사람 없어요. 네. 전부 거짓말이지. 뻥이고. 사실 그런 게 다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핸드폰 그리고 하루에 꼭 전화 2번씩 골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핸드폰 보면은 저장된 전화번호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해서 뭐예요? 옛날 실업자 치고 그 핸드폰 없을 때 보면 실업자의 수첩을 보면 전화번호가 정말 많아요. 동전 하나 있어도 걸 때 한 군데도 없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에 있는 전화는 얼마든지 걸면은 전혀 의외의 친구가 한 뭐 초등학교 동창회한테 전화를 한번 해. 야, 누구냐? 나 누군데? 어쩌고 하면 얼마나 반가워. 사실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 이런 건 참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어디에 쓴 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매일 기도를 해요. 하느님, 이 복권이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뭐 자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하느님이 나타나서 내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꼭 복권을 당첨시켜 주려고 했는데 안 되더구나.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복권부터 사라. 복권도 사지 않고 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있는 걸 가지고 전화하세요. 전화하면은 제 사회생활에서 그 범위도 넓어지고 훨씬 더 활달해집니다. 덴바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뭐냐면은
사람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몇 명 정도 아는 사람이 필요한가? 그게 이제 덴바의 수라고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100명 정도를 잡아요. 그 100명 정도, 핸드폰에 보면은 한 100명 정도 전화번호 저장돼 있을 겁니다. 대개, 그건 누구냐?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다 해서 이렇게 해서 100명이니까, 100명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100명이 있어서 뭐합니까? 어쩌다 전화라도 한번 걸어주고, 또 전화를 또 받아야죠. 제가 걸면 전화 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전화 한 통도 안 와. 일주일 내내 전화 한 통도 안 올 때가 있으면, 그때 생기는 고독감이라든가 절망감은 엄청납니다. 생각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득 생각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퍼요. 핸드폰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에서도 꼭 이제는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맞장구 쳐가면서 대화하는 거. 네,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시간 됐죠? 좀 너무 짧게 하셨어요. 아이고, 이만큼. 너무 짧게 하셨어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고, 많이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건 꼭 집어서 저를 보고 제 생각을 보고 계셨나? 어떻게 이제 저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나 그랬는데 지금도 저보고만 다 공감대가 다 똑같죠? 네. 어쩌면 그렇게